네, 화요일 데일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PPP와 실업수당 등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자, 전화에는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1년 내년도 이제 엠플로이 핸드북을 지금 만들어야 될 그러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네. 내년도 엠플로이 핸드북에 코비드-19, 코로나19 정책이 포함이 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코비드-19 정책이 포함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핸드북 업데이트가 통상적으로 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2020년 올해는 이 팬데믹, 이 코비드-19 때문에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직원과 손님들의 안전이 너무 네.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러한 policy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코비드-19 관련된 법들은 이제 다 새로운 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병가와 휴가가 가장 많은 그러한 policy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정부기관 차원에서 뭐 federal, state, local, 그다음에 특정 산업의 적용 대상에 이에 따라 같은 법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 유급병가나 이러한 이 휴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시마다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로케이션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멀티 스테이트, 콜로라도라든지 네바다, 뉴저지 이런 등등의 타주에서 일하는 그런 로케이션이 있는 분들은 각각 그 주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한 가지의 유니폼 이러한 policy가 모든 직원과 모든 로케이션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모 회사가 LA에 있고요. 영업하는 매장이 다른 주에 있다면은 그 모 회사의 규칙과 다른 주에 있는 매장의 규칙이 각 주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직원이 일하는 그 장소에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로컬 장소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근거를 두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그 마스크, 네. 얼굴 가리는 마스크와 관련한 정책은 뭐 따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네, 페이스 마스크에 대한 정책이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페이스 마스크는 결국 페이스 커버링이 되는 거고요. 페이스 커버링을 논하게 되면 이제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논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컴포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페이스 마스크에 대한 정책도 지역마다 지금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은 이제 recommend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required 해서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theme park이나 이제 public transportation에서 앞으로는 이 face covering을 반드시 의무화를 하겠다 아니면 추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이미 논해지고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페이스 마스크나 PPE에 대해서 과연 그 비용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연 누가 세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러한 policy를 통해서 명백하게 좀 기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글러브가 또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사무실과 작업장의 클리닝과 소독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직원에게 잘 통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핸드북에 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러면은 마스크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권고사항인가요? 작업장에서 필요시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차후에 이런 코비드-19에 대한 어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과 PPE에 대한 세탁이나 소독이나 이런 비용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근데 회사에서 편의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직원 안전과 건강 방침 정책에 대해서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어떤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항은 이제 심플리 말씀을 드리면 COVID-19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노출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전염과 스프레드를 막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제가 이렇게 핸드북을 프리페어를 해왔지만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조항들이 이번에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디스턴싱, 근무 자리 사이에 최소 6feet 간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한 핸드워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건강 상태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격리에 대한 의무라든지 그런 교육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크리닝 프로토콜, 체온을 재는데 직원과 손님들의 체온을 어떻게 잴 것이며 그 기록을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가, 그러한 policy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안전 수칙과 이 정책의 가장 뼈대가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되는 CDC 세이프티 가이드라인과 OSHA의 Workplace Safety Guidance에 준수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책과 policy가 이제 업데이트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 스케줄과 작업 스케줄을 회사의 권한 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직원들이 한꺼번에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런 노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줄이겠다. 컨퍼런스 룸이라든지 브레이크 룸도 이제 최소의 직원들이 모이게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뭐 직원들의 그 일반적인 회의도 좀 힘들겠네요. 네, 일반적인 회의도 이제 앞으로는 줌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주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로 출장 가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앞으로 조금 더 좀 디스커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이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CDC나 요쇼나 그러한 것에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무슨 인쇄된 거를 붙여놔야 됩니까?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직장마다 있는 그 최저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포스터를 붙여놔야 되는 겁니까? 네, 붙여야 될 포스터 리퀘어먼트가 또 있고요. OSHA를 보게 되면은 회사 자체 내에서 우리 회사는 리스크 팩터가 정말 하이인지 미디움인지 로우인지를 이제 디터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떠한 건강 정책과 방침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직원이 고객과 얼굴을 거의 가까이 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6피트 이상을 거리 두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어떠한 공장이나 이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옆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6feet이라는 이런 소셜 디스턴싱이 불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어떠한 파티션이라든지 플렉시글라스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 커버링을 하나 더 착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러한 노출과 스프레드를 줄인다는 그러한 정책이 이 2022년 핸드북 업데이트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또 민감한 부분이 재택근무일 듯한데요.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또 추가되거나 또는 수정돼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의 이 general rule of thumb을 보게 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를 허락하는 게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임금 이슈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면제 대상과 면제 대상의 임금 이슈가 되겠는데요. non-exempt hourly employee는 당연히 시간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non-exempt salary employee도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기록과 식사 시간 5시간마다 30분씩, 그다음에 4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 시간도 반드시 리코딩과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리모트 워킹을 할 때 비용 환불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쓰여지는 인터넷 액세스라든지 셀폰 아니면 오피스 서플라이 등에 대한 이 비용 환불이 당연히 리임버스가 돼야 되고요. 파워시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정산해 줘야 되나 하는 것도 좀 파워시상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IT 관련 직원들은 굉장히 빠른 하이 스피드 인터넷을 필요로 하고요.
그냥 세일즈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빠른 인터넷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페이하는 레이트이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인터넷 사용할 때 그런 fee와 그런 게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비용 환불에 대해서는 어카운팅과 의논을 하셔서 정확한 비용이 타임리 시간에 맞춰서 환불이 돼야 되고요. 저희들 법조계의 의견을 보게 되면 이제 몇 센트, 페니까지 정확하게 따져서 환불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의견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의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액세스를 업무용으로 썼을 때 얼마를 환불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쉬운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50불 정도를 주게 되면 50불?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업무용으로 집에 있는 인터넷을 환불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지금 내용들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네. 거 뭐 매주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해주고 계신데 이게 네. 지금 완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새로 지금 생겨난 그러한 이제 이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보통 업주들이라든지 기업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큰 회사라면은 정식으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이제 부탁해서 뭐 이런 것을 이제 얻고 자문을 구하고 또 고쳐나가고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만은 소규모 이러한 업체들은 상당히 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기존되어 있던 핸북이 일단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직원이 많든 적든 직원이 있는 분들은 어떤 종업원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policy를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통상적인 조항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마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가족 의료 휴가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50명 이상 되는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 가족 의료 휴가가 이제 5명만 이상이 돼도 스몰 비즈니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정책을 보게 되면 50명이든 5명이든 그 숫자를 크게 따지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직원의 안전 수칙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점점 이제 스몰 비즈니스까지 이러한 의무적인 이러한 회사의 팔러시나 회칙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이런 이 핸북을 드래프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해 놓으시면 네. 이제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재택근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집에서 필요한 이제 사무용 가구 같은 거를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 책상이라든지 네. 의자라든지 그럴 경우에 당연히 이제 환불이 돼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환불이 되게 되면 이제 회사 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샀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 종료 시에 다시 이제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도 업무상 직원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할 때 안전한 작업 장소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회사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한 회사의 정책상 팔러시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할 때 Remote Working Agreement라는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과 이제 계약 동의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비용 환불에 대해서, 그다음에 작업장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된 시간이 언제고 언제는 항상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스케줄링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어그리먼트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회사 기밀 정보 보호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옆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전화 시에는 주위에 사람 없는 곳으로 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집에서 사용을 할 때도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출 예방하는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업데이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조항들의 사인을 반드시 받아둬야 됩니까? 네, 받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하시는 동안에 뭐 가족 휴가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족 휴가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던 가족 의료 휴가는 이제 CFRA라는 그러한 캘리포니아에 대한 가족 의료 휴가가 되겠는데요. 네. 굳이 코비드-19이 아니래도 가족이나 본인이 아팠을 때 12주간 쓸 수 있는 그러한 가족 의료 휴가가 되겠고요. 예전에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5마일 반경 내에 50명 이상 직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2021년부터는 50명이 아니라 5명만 있어도 회사 내에서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급 휴가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 가족 의료 휴가는 무급 휴가가 12주 동안 주어지게 됩니다. 네. 혹시 요즘 우리 주 변호사님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오시는 그러한 기업주들이 계신가요? 네,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조항들이 사실은 하나로 이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코비드-19과 전염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러한 policy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적절한 조치와 policy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떠한 분쟁이 생겨도 어떤 예방 차원에서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